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14일 저녁이고요. 내일 증시 전망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 오전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겹치는 면이 좀 많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그 관심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요. 오늘 댓글로 주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의 내용을 더 볼 수 있는, 설명을 볼 수 있는 이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무료방 링크가 나옵니다. 무료방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B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B번은 7890이고요.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만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그 상황을 지금은 이용을 하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밖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이 뭐 화이자를 비롯해 가지고 몇몇 이 백신 관련된 부분들 뭐 8월 얘기도 지금 나왔고요. 아침에. 그리고 뭐 금년 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의 얘기들, 백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출발도 괜찮았고 잘 움직였는데 장 후반부 들어오면서 플로리다 지역 쪽에 이 셧다운이 결정이 나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하락을 했죠. 제법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물론 그동안 뭐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일요일 날 올려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번이 확진자 수의 추이 그리고 경제 재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경제 재개가 계속해서 더 확장돼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셧다운 쪽으로 갈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셧다운 쪽은 조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일단 플로리다 지역 쪽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플로리다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단 셧다운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최근 확진자 수는 7만 명까지 상회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5만 명대까지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지금 좀 이 파장이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지금 뭐 파우치 소장의 얘기처럼 조금 더 강경하게 강하게 이 거리두기를 좀 더 한 이후에 갔으면 제가 이제 뭐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4월 무렵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했었는데 너무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뭐 어쨌든 뭐 그동안 잘 왔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이 확진자들의 이 확산세가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 쪽으로 이 셧다운이 확산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가 지금 뭐 미국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큰 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구도 많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GDP가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격을 좀 더 많이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확산이 조금 더 돼서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셧다운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자리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 자리를 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5,300포인트인데 여기를 깰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는 오늘 25,8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이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장중 이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일단은 어제 조금 과도한 모습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테스트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서 결국 장 초반에 괜찮게 출발을 했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봉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음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25,3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현재 상태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와 있다. 제가 강조드렸던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아까 경제 재개 셧다운과 관련된 거였고 또 한 가지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오늘 두 가지가 다 터졌잖아요. 다 터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시장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좀 좋지는 않았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오고도 이 정도로 버텼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오늘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제 의외의 캔들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금 불안정한 좀 살얼음판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요즘 조금 하루하루가 거의 하루살이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는 요거 딱 넘기고 나서부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다시 이 자리 맞고 내려와서는 요 자리는 안 깰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하루 이탈을 했었고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제 불안한 거죠.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거 못 올리면 무조건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당시에는 24,800포인트까지도 열렸으니까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지 25,8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다시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 오늘 음봉 떨어뜨리면서 25,8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25,300포인트 기본적으로는 봐야 될 것이고 이 근처쯤 와가지고는 24,800포인트를 보니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오늘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요 자리 이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기본적으로 요번 주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 큰 그거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활용도 그리고 지금 확진자 셧다운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만기일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실적이 그다음 받쳐주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에서 어떤 섹터에서 받쳐줄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7월 지금 셋째 주에 들어왔는데요. 요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선에서부터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서서히 솔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면요. 오늘 일단 사실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0.1% 거의 뭐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죠.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양봉 띄워준 거 좋았고요. 다만 윗꼬리를 제대로 달지 못했다라는 측면은 좀 아쉽습니다. 윗꼬리를 제대로 달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내일 글쎄요, 미국 시장이 좋아야만 상당히 괜찮아야만 우리 시장이 이걸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미국 시장이 오늘 뭐 그냥 그럭저럭한 강보합 또는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뭐 요 자리에서 그냥 횡보하는 요 자리에서 그대로 오늘 캔들과 비슷한 범주 내에서 횡보를 하는 장중 뭐 왔다 갔다는 있겠지만 그런 그림으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림 조금 아쉬워요. 윗꼬리를 조금 달아줬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예 조금 더 밀려가지고 도지 형태를 만들든지 그러면 눈치 보고 위로든 아래로든 이게 방향이 조금 잡힐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 같으면은 미국 시장이 물론 좋으면 그 수급으로 외인들이라든지 이런 수급으로 끄집어 올릴 수 있거나
안 좋으면 뭐 끄집어 내리는 거나 이제 이게 한쪽 방향성이 결정 나는 거니까 그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그럭저럭한 상황이면 우리는 지금 주체적인 수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내일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요런 정도가 우리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내일 이후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2150에서 2200까지가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레인지인데, 일단은 요번 주 이게 2200 가까운 지점은 한번 찍었는데 아직까지 2150까지는 안 왔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번 내려갔다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최근에 몇 번 드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이벤트 2시에 나왔던 정부 발표 이벤트와 관련해 가지고 미리 올랐던 섹터들은, 어제 올랐던 섹터들은,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이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고요. 재료 노출에 따라서 어제 제대로 못 올라간 종목들은 먼저 오늘 상승하고 마감한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이 섹터 굉장히 광범위한 섹터잖아요. 오늘 발표된 이 정책들을 보면 이 섹터들 중에서도 아직 가지 않은 보석 같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그나마 조금 안전하실 것 같은데, 자꾸 급등하는 거 쫓아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매매가 잦아지게 되면 잦아지게 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승률이 80% 이상 정도 나오는 것과 뭐 하나 두 개 먹고 하나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장은 돈이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보면요, 고생은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계좌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HTS나 MTS에 지난 1년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간의 매매 상황을 한번 이렇게 딱 돌려보세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아니면 2019년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단타 하셨던 분들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먹은 적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제법 크게 먹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계좌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력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매매를 자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는 방식보다는 하나를 신중하게 좋은 자리에서 사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 좋은 종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손절 확률을 줄이고,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손절 확률을 줄이고 수익을 낼 때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열심히 지금 저희 무방에서 보면 뭐 최근에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정말 보기가 좋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무료 추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송상으로도 제가 이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으실 정도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텐데, 글쎄요, 제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니죠. 뭐 모든 사람이 정답이고 모든 사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본다면 잃지 않는 방식에 가깝기는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잃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산 종목이나 섹터들이 조금 쉴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구간이 와요. 꼭
오는데 그 구간을 못 참고 결국은 계속 옮겨 타고 손절하고 옮겨 타고 손절하고 옮겨 타고 결국은 계좌가 녹습니다. 그 기간에 잘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종목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그 종목이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기간의 차이지 그러니까 내가 종목만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2월, 3월 달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확실한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 2월, 3월 폭락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은 대응을 하되 그게 아닌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셔라. 확실한 주인이 있는 종목이면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편 한번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